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25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신규 아파트 모든 집합적 하자. 이제는 한 번에 신청하세요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4월 25일부터 오늘이죠. 전면 개선한 하자관리 정보 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게시했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단지 건설사 정보와의 연계로 입주자 편의성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 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 관리 등을 위해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 정보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서 4월 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 누수, 붕괴 등의 하자에 따른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소송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입주자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소송 대체적 분쟁 해결 조직인 ADR을 통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약 4,000건, 그리고 2021년에는 좀 많네요. 약 7,700여 건의 하자가 신청되어 매 4천여 건의 사건을 처리했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 하자 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처리 현황도 이렇게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자 유형이 있는데요. 보면 균열, 누수, 기능 불량, 들뜸 및 탈락, 결로, 오염 및 변색, 설계 도서 상위 시공, 파손, 부착 접재 불량 등이 있으니까요. 해당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와 같은 하자심사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2013년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하자관리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시스템 노후화로 신청자 관리자 모두가 사용하는 데 큰 불편이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고요. 새로 입주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한 그런 시공사와의 이견으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단체 사건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 한도가 100건 미만으로, 이런 제한도 있었네요. 100건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어 대규모 단지 또는 하자가 많은 단지는 몇 차례에 걸쳐 신청해야 했고, 시스템의 노후화로 신청 시 잦은 오류도 발생했고, 재입력하거나 사무국 직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해야 했다고 합니다. 많이 불편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자관리 정보 시스템 개발 시 하자 심사 및 분쟁 조정 사건을 처리하는 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이래서 목적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항상 아파트 단지 또는 건설사 정보와의 연계를 하지 않았고요. 입주자가 신청서 상에 단지명, 시공사 등 필수 기재 사항을 직접 입력해서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고요. 요즘에 모바일이 대세인데 이 부분도 불편했던 것 같고요. 컴퓨터를 이용해서만 사건 신청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사건 당사자가 사건 처리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인지해야 할 현장 실사 일정, 출석 통지 등의 사무국 직원이 우체국으로 가서 우편으로 송달 처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신청 건수가 많은 상황에서는 택도 없죠. 이러한 행정 절차는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한 요소였다고 합니다. 많이 불편했겠네요.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 19억 원을 투입해서 작년 7월부터 금년 3월 말까지 하자 관리 정보 시스템을 전면 개선했다고 하고요. 이번에 개선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모든 세대가 단체로 무제한으로 하자 사건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고요. 신청된 내용은 사건별로 자동으로 구분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다수 사건 접수 기반 마련해서 as is, 투비가 있는데요. as is 보시면 민원인이 300건의 다수 사건을 신청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사무국에서는 100건씩 사건을 나누어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오는 부분이 사건 신청의 불편으로 이렇게 도식화된 것 같고요. 그리고 투비,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어떻게 변하냐면 민원인이 신청서, 그리고 세부사건 교섭경위서를 작성해서 ADMS에 온라인 제출하면 이렇게 한 번에 신청이 완료되는 사건 신청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렇게 마련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네요. 그리고 건축물 대상상에 단지 정보 및 주택 관련 협회에 등록된 건설사 정보를 연계해서 사건 신청 시 해당 내용을 확인 선택하도록 해서 신청자의 편의성을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또한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입주자들이 언제 어디선
든지 본인 사건의 진행 단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고요. 현장 실사 일정의 통지, 출석 통지 등을 전자우편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처리 기간의 지연 요소를 없앴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된 사건에 대해 흥결 보정, 증거 서류 준비 서면 제출 등을 전자문서로 즉시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하자 심사 분쟁 조정위원회 사무국 업무 효율성 향상으로 신속히 사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번 하자관리 정보 시스템 전면 개선을 통해서 사용자의 접근성, 편의성을 높였고, 그리고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업무 처리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개요도요. 해당 자료에 있는데요. 설치 목적 한번 보시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 등의 하자로 인한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을 법원 소송을 대체해서 신속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입주자의 주거 안정 달성과 법원 소송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감수하는 데 이렇게 목적이 있고요. 해당 설치 근거라든가 주요 임무 보면은 하자 여부 판정, 분쟁 조정이나 분쟁 재정, 이의 신청에 따른 재심의 등이 있으니까요. 해당 주요 업무도 주요 임무죠. 임무도 머릿속에 꼭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및 사무국 조직도 쓱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자 심사, 분쟁 조정 및 분쟁 재정 절차도 이렇게 알기 쉽게 도식화되어 있으니까요. 플로우 차트로요. 이렇게 해당 플로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국토교통부하고 하자관리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하자관리 정보 시스템에 대한 홈페이지인데요. 여기 보면 공지사항이 있고, 그다음 이번에 개편 하자관리 정보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 안내도 있으니까요. 해당 클릭해 보시면 제가 한번 클릭해 봤는데 매뉴얼이 다운로드 받아집니다. 그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말한 내용인데요.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서 하자관리 정보 시스템을 개편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를 이제 새롭게 이제 접근하시려면 꼭 쉽게 사용자 매뉴얼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